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늘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돕고 또 도우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직원들과 함께 돕고 또 도우면서 하나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직원들이 내 마음처럼 알아주고 나를 도와주지 않긴 하지만요. 특히 리더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실감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결국에는 방향성만 제시할 뿐이고 직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를 잘해줘야 내 사업이 잘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내게 도움을 주는 아군이 될 수 있게끔 관계 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상황에 맞는 소통 능력도 필요하고 직원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넓은 포용력과 진정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능력들 중 가장 필요한 능력이 바로 설득력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른 경우가 정말 많이 생기잖아요. 하루는 제 후배 직원들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툼으로 인한 피해를 좀 최소화시키려고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대화의 스킬에 자신이 있었는데 그 후배랑 대화할 때 꽉 막혀서 좀 진전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상대 직원이 더 잘못했다.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사과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설득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제가 포기하듯이 손을 좀 놔버렸어요. 조직의 분위기나 업무 성과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일인 걸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이 부족해서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뿐만 아니라 MZ세대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많은 대표님들이 하소연하시는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한 사장님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자기가 업무 효율을 좀 높이고 싶어서 직원들의 업무를 좀 조정을 했는데 그중 직원 한 명이 이제 일을 그만두겠다 하고 크게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원들을 이끄는 게 결코 쉽지가 않죠. 각자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두 다르니까요. 그래서 설득력이 리더의 자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질로 꼽힙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직원들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설득력이 어떻게 보면 리더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설득력은 과연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아까 시작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로 이 영상을 시작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든 분류하고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잘하는 방법 또한 3가지로 정리했죠. 첫 번째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쉽게 이야기하면 논리, 이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이나 이론의 바탕을 두고 좀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도 설득을 잘하려면 논리적인 말은 필수겠죠? 그런데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과는 달리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설득만으로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제가 후배 직원들 간의 다툼을 좀 중재하려고 했을 때에도 좀 오로지 논리와 이성으로만 대화하려고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설득에 실패했죠. 그렇다면 로고스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두 번째 방법은 파토스입니다. 파토스는 감정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심리, 욕구를 잘 파악해서 그 감정에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요즘 흔하게 이야기하는 경청이라던가 공감 이런 것들이 파토스에 해당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직원들의 심리 상태까지 좀 헤아려 준다면 직원들은 감동하게 되고 또 이렇게 감동은 설득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직원들을 설득하려면 팩트 위주로 쏘아 붙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네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겠네요. 와 같이 감정을 먼저 만져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파토스 그리고 로고스, 즉 감정과 논리만 있다면 모두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가장 중요한 설득의 요소로 에토스를 뽑았습니다. 에토스란 말하는 사람의 인품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설득을 시도하려는 리더가 평소에 보여주던 인성과 태도,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직원들을 이끄는 리더가 평소에 지각을 일삼고 또 행실을 엉망으로 했는데 직원들한테 시간을 엄격히 준수해라 라고 설득한다면 과연 그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아무리 말을 잘하는 달변가라 할지라도 인격이 볼품없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인성과 품격이 기반이 돼야 감정과 논리를 그 위에 덧붙여서 직원들을 설득하고 뜻을 펼칠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설득의 3요소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의 중요성 비중을 에토스 60%, 파토스 30%, 로고스 10%로 나누기도 합니다. 인간이 뭔가를 결정하는 건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사실이나 이론보다도 그냥 본인이 믿고 싶은 사실, 믿고 싶은 사람을 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의 이런 감정들, 감성들을 건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설득력을 높이려면 첫 번째,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직원의 심리와 정서를 고려하면서 표현해야 되고, 세 번째, 평상시에 직원들에게 내 신뢰를 먼저 갖춰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꼭 유의하셔서 직원들이 믿고 따르는 리더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 더 많은 직원 관리 꿀팁을 얻고 싶으시다면 제가 댓글에 남겨놓은 무료 소책자 PDF를 한번 신청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